자, 우리 독서 지문 하나 볼 건데, 우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거 검사해 보니까, 너희들이 지문 하나, 그러니까 이 지문이죠. 자, 이 지문을 너희들이 너무 어려워했어. 그래서 많이 틀렸지, 그치? 그래서 일단 다 같이 지금 12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일단은 지금 뭐 내용 설명을 할 거예요. 내용 설명할 건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인강으로 이야기하는 것 열심히 이제 뭐 듣고 이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는데, 이제 그것 이외에도 너희들이 이제 이 지문을 조금 이제 공부를 해오셔야 됩니다. 자, 이 지문을 가지고 일단 열심히 듣고 너희들이 좀 스스로 읽어보기도 하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거 가지고 좀 독서 지문과 관련한 좀 개념 수업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 선생님이 계속 수업 시간에 활용할 테니까, 좀 공부를 해서 오세요. 자, 보세요. 일단 뭐 내용은, 자, 1문단 보시고, 처음에 이 경기가 불안정할 때 이 정부하고 은행에서는 그 어떤 정책을 펼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지?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은 뭐니? 일단 재정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펼치는 거는 뭡니까? 통화 정책입니다. 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책들은 뭐 여러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활용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 총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총수요 어휘풀이 오른쪽에 되어 있고요. 자, 구입하려고 하는 것 이렇게 되죠. 자, 즉 경제 주체들이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거. 자, 이게 총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즉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 총수요를 좀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잠깐.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자, 얘들아, 정부 지출이란 말이 처음 나왔나요? 아니었죠. 그 위에 보시면 그 정부 지출이라는 말은 여기 있었습니다. 자, 또 조세라는 말도 여기 있었네요. 음. 즉, 정부에서는 재정 정책을 뭐 지출이나 조세들을 조절해서 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럼 중요한 부분을 뭐로 봐야 되니? 정부 지출이니 또? 아니지. 아,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정부 지출을 늘리기도 하고, 또 조세는 감면하는구나. 어디에서? 정부에서. 자, 이렇게 해서 감면하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아, 이런 걸. 재정정책이 중요할까요? 아니죠. 좀 전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아, 이런 걸 좀 확장적인 재정정책이라고 하는구나. 자, 또 통화량과 이자율. 처음 나온 말 아니죠. 그 앞서서 중앙은행에서, 즉, 은행에서는 이 통화량이나 이자율, 자, 이런 걸 조절하는데, 이런 걸 통화정책이라고 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통화량은, 아, 좀 늘리구나. 늘리는 거구나. 자, 이자율은 좀 낮추는 방식이구나. 자, 아, 말은 똑같다, 그치? 자, 이런 걸 또 확장적이라고 하는 거구나.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번에는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야.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뭐야. 이 글은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하고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를 나눠서 접근하고 있었고, 애초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경기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혹시 뭐 선택지에서 이제 경기가 불안정하다라는 말을 쓰게 되면 이제 이 경기가 좋지 않은 것과 이 경기 과열을 다 아우르는 표현일 테고.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이건 과열과는 다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는 너희들이 포인트를 알겠죠? 경기 과열이 우려될 때 뭐겠어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거구나. 이제 보통 그리고 이럴 때는 좀 반대로 흘러가니까 그래. 자, 이렇게 지출은 줄이게 되고, 자, 세금은 좀 올리는 거구나. 음. 자, 이런 걸 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구나. 또 은행에서는 또 반대죠. 뭐. 그래서 통화량은 줄이고, 이자율을 올리는. 자, 이런 긴축적인 정책을 쓰는구나. 알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이제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러이러한 정책, 또 은행에서는 이러이러한, 또 과열이 될 때는 정부나 은행에서 각각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게 된답니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목적은 사실 뭐죠? 이런 정책의 목적은 결국 뭡니까? 경기 안정을 위해서죠. 목적.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을 전달을 받았어. 자, 근데 다음에, 자, 이러한 정책의 효과 여부에 대해서 이견들이 존재한다 하더니 새로운 말이지. 이견들이 있대. 무엇에? 효과와 관련해서. 자, 그렇게 대표적으로 통화주의와 케인스주의를 얘기하게 되고, 이 두 학파의 입장 차이를 확장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자. 자, 이렇게 해서 이 글은 핵심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이 글을 이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핵심은 뭐여야 하니? 당연히 그 위에 나타났던 그런 여러 다양한 그 정보와 은행에서 펼치는 자, 은행에서 펼치는 이제 다양한 경기 안정 정책이 될 것이고 자, 이제 그리고 이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이 지점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 자, 그 효과와 관련하여 자, 즉 효과 여부와 관련하여 지금 뭐가 있다?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다음 문단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글은 이 두 학파의 입장 차이를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 문단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음. 자, 먼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 통화주의. 자, 중요한 말이 뭐겠어요? 당연히 여기죠. 자, 통화주의는, 이제 우리는 통화주의가 나올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지? 자, 그럼 통화주의 입장은 뭡니까?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대. 자, 정부의 개입이라고 하면 뭡니까? 결국은 재정정책이겠죠. 그죠? 자, 통화주의는 결국은 재정정책. 자, 즉 그것을 좀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효과 여부와 관련해서 볼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정 정책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말 자체가 결국 통화주의에선 결국 이 재정 정책의 그 효과가 좀 미비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하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줄 보면, 이제 통화주의는 화폐 수요가 소득 증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 화폐 수요라는 말 자체가 뭘까? 당연히 보자마자 이해하기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다음 문장에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보면, 화폐는 뭐다? 물건의 교환 수단이다. 음. 자, 화폐 자체는 즉 물건의 교환 수단이랍니다. 음. 자, 그리고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은, 자, 읽어보시면, 결국 이 화폐의 총액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유하고 싶어 하는 이 화폐의 총액이다. 화폐 총액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즉,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을 교환하기 위한 수단인 이 화폐, 그리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보유하고 싶어 하는 이 총액, 즉, 화폐 수요는 이 소득 증가에 참 민감하게 반응을 한대. 자, 이제 그렇게 통화주에서는 이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가 크다. 자, 어떤 이 새로운 얘기지, 그지? 자, 즉, 화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자율의 변화가 참 크고, 또 이자율은 이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대요. 자,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도 아주 크다. 이랬습니다. 음. 자, 따라서 불경기에 정부 지출을, 얘들아, 불경기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왜? 확장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보자고 했기 때문에, 자, 불경기를 바탕으로 해야죠. 그죠? 그럼 불경기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이 재정 정책을 펼치면 국민 소득이 증가해서, 자, 즉,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는 재정 정책, 자, 어떤 이 새로 나오는 말이니? 아니지, 그치? 자, 이렇게 해서 그 정부에서의 이 정책은 결국 국민 소득을 증가시킴에 따라 자, 즉 이렇게 정부 지출을 하게 되면 늘리면 그대로 국민 소득이 증가한대요.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화폐 수요, 저 좀 전에 나왔단 말이죠. 자, 화폐 수요가 크게 또 증가한대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자율도 결국은 아주 높게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다 높네요. 그죠? 정부 지출은 곧 국민 소득의 증가이고 자, 이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건 그대로 또 화폐 수요에 대한 증가이고 자, 즉 이것의 영향을 받아 또 그대로 이자율은 아주 높게 상승, 아주 높게 상승한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이 투자 수요, 또 새로운 말이죠. 자, 투자 수요는 자, 높아진 이자율로 인해서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급격히 감소한대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자율이 높아진 것 때문에 그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그 예상된 투자 수요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정부의 이 재정 정책을 통해
불경기에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정 정책을 통해서 투자 수요를 이제 늘리기로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예상된 투자 수요보다 오히려 급격히 감소하면서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투자 수요가 예상된 것보다 급격히 감소하더래. 급격한 감소. 즉, 예상한 범위가 있었다면 그것보다 투자 수요는 좀 급격히 감소를 결과적으로 하게 되더래요. 자, 그러니까 경기를 결과적으로 호전시키지 못하는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어떠니 자연스럽게 또 보셔야죠. 아, 그러니 효과는 좋지 않다. 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불황기에는 정부 주도의 이 재정 정책보다는 오히려 중앙은행의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중앙정책, 통화정책, 즉 은행이 하는 이 통화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거나 이자율을 낮추는 게 오히려 재정정책보다는 투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지다. 그래서 이 투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 자체가 그냥 그대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지문은 좀 사전 지식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사전 지식이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음. 자, 어쨌든 여기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얘들아, 그래서 지금 그 이전 문단, 즉 이 문단 내용을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결국 뭡니까? 이 통화주의는, 자, 통화주의는 이 재정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다. 자, 미비하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음. 자, 뭐 때문에? 화폐 수요가 증가하는 건 그냥 그대로 이자율을 높게 상승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를 다시 낮추게 되더라. 음.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차이를 중심으로 보기로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겠죠. 음. 자, 이번에는 이제 경기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본 입장, 바로 이 케인스주의의 입장입니다. 음. 자, 그럼 차이를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문단 자체에서도 지금 이해가 좀 미진하면 3문단은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케인스주의는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았다. 자, 어떠니? 이 자체도 결국은 차이가 되죠.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본 것이 지금 이전에 나왔던 통화주의 입장이었다면 화폐를 교환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그럼 뭐가 있다?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것도 있다. 그치? 자,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죠. 음. 자, 당연히 어려운 말이야. 그러니까 또 다음 문제에서 풀어주죠. 자, 투기적 화폐 수요가 뭐냐면, 자, 아무리 이제 통화량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다 소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얘기였죠. 자, 오히려 화폐를 소유하고자 하는 수요다. 오히려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래요. 소유하고 있는 그 돈이랍니다. 음. 자, 따라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량을 늘리고 뭐 이자율을 낮추면 자,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늘어나서 자, 얘들아 통화 정책 다시 한번 주체 볼까? 어디니? 은행이야, 그치? 즉 은행이 통화 정책을 막 펼쳐가지고 뭐 이런 거 은행이 하는 일이잖아요. 통화량을 늘리는 거, 뭐 이자를 낮추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투기적 화폐 수요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하지만 이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에이? 자, 여기 있네요. 자, 투자 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그대로 음. 자, 즉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렇죠? 자, 즉 케이스주의는 실제로 사람들이 화폐를 거래 등에 얼마나 사용하는가. 그러니까 실제 정말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이 투기적 화폐 수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 자체를 우리가 인지한다면 아무리 통화 정책을 펼친다 하더라도 투자 수요가 느는 건 절대 아니야. 그래서 결국 실제 정말 사용하는지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음. 자, 그래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가 이 소득의 변화보다 화폐 소유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케인스주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해서 오히려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증가합니다. 자, 어때요?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국민소득은 증가한다. 어떠니?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자, 이것은 위와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 국민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자, 또 해볼까요? 정리해볼까요? 자, 정부의 지출 증가. 그대로 소득 증가. 그치? 자, 그런데 이 소득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자, 어떠니? 자, 그래서 이 문장이 사실상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결국은 이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작기 때문에. 자, 이유는 뭐 때문이니? 이전에 자꾸만 언급하고 있었던 이 투기적 화폐 수요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화폐 수요도 작게 증가한다. 음. 자, 화폐 수요가 작게 증가한다. 좀 작게 만들어 놓고 보자. 음.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나는 거죠. 화폐 수요가 그대로 증가하는 게 이제 통화주의였다면 화폐 수요 자체가 좀 작게 증가한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에 따라 이자율도 낮게 상승한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자율도 낮게 상승하는구나. 음. 그러니 그대로 이자율도 이번에는 좀 낮게 상승. 그래서 투자 수요가 예상한 것보다 작게 감소. 자, 보입니까? 예상한 것보다 작게 감소. 그래서 투자 수요가 그 예상한 범위에서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감소가 아니라 이렇게 좀 작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해줘야 하니? 효과가 그래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효과 미비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줘야죠. 자, 이렇게 케이스주의였습니다. 자, 케이스주의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재정정책, 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음,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투자 수요와 관련해요. 자, 즉, 투자 수요를 높이는 게,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우리가 정책을 펼치는 결국 목적이거든요. 음, 그렇죠? 그런데 이 통화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예상된 범위에서 이 투자 수요는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이고, 이 케이스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이유로 이 예상된 것에서 좀 적게 감소하는 것이다. 자, 또 선생님이 같은 말이었지만 다시 정리해 본 거예요. 자, 아시겠죠? 음, 지금 우리 몇 문제 풀러 가볼게. 자, 36번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뭐 각각의 그 괄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을 골라줘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1문단만 가지고도 풀 수 있긴 합니다. 자, 보세요. 국내 사정으로 경기가 어떻게 되면 정부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겠니? 우리는 사실 그 본문에서 지금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본 겁니다. 자, 경기가 어땠기 때문에? 그 침체되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확장적인 정책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보기에서는 긴축적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경기가 반대로 어떻게 되었을 때니? 과열되었을 때겠죠.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재정 정책을 펼치면 결국 시중 통화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거니? 자, 시중의 통화량은 이제 오히려 이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기 때문에 통화량은 감소가 되어야겠죠. 자, 이에 따라 이자율은 변동할 것이고, 이러한 정책을 통해 경기가 안정되었지만, 대외 경제 상황에 의해서 경기에 이것이 우려되면, 자, 이번엔 은행입니다. 자, 은행은 어떨 때 통화량을 줄입니까? 이거거든요. 자, 당연히 어떨 때니, 얘들아? 과열되었을 때죠. 음. 자, 이자율은 당연히 올리게 되고요.
자, 지금 37번입니다. 막 그래프가 막 눈에 어지럽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당연히 보면 좀 어렵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과 또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래프의 내용을 모든 점을 다 이해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점은 이것들을 다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엇일까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은 다 무엇일까? 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그래프에서 그리고 이 본문과 연결 지어서 볼 수 있는 정확한 지점을 보자는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럼 볼게.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은 이제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이제 각각의 입장을 본 거다. 우리는 지금 이걸 본문에서 봤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뭐, 바로 알 수 있죠. 통화주의는 뭡니까? 자, 이것은 효과가 없다였죠. 자, 효과가 미비하다의 쪽이었고, 자, 케이스주의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한 쪽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볼게. 지금 여기에서, 자, 밑에 나와 있는 것 먼저 볼게. A는, 자, A라는 이 지점. 자, 이 지점은, 자, 재정정책 활용 이전의 상태래요. 자, 근데 이 BC의 지점, 자, BC의 지점이 이 재정정책을 활용한 그 이후의 결과랍니다. 자, 이 지점이 정책을 펼친 이후의 지점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어떠니? 일단 이제 이쪽이 총생산 쪽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총생산이 뭐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치? 총 생산으로 보자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각각은. 자, 이걸 보더라도 지금 벌써 좀 느낌을 받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화폐 수요라는 것이 보이네요. 자, 투자 수요. 자, 투자 수요도 보이고. 음. 자, 우리가 근데 얘들아, 애초에 알고 있죠. 그 투자 수요를 높이는 게 이제 각각의 이 정책의 목적이긴 하잖아요. 이제 투자 수요를 높이는 거. 좀 더 볼게. 그 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정부 지출을 통해 총 생산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 지점이라고 했네요. 예상 지점이래요. G는 애초에 예상했던 지점이야. 예상 지점. 예상 지점. 느낌이 바로 오고 있습니까? 예상 지점. 자, 실제 총 생산은 이제 B 정도였습니다. 자, 이자율은 무려 왜 이렇게 올라갔네요. 음. 자, 이자율로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고요. 자, 즉, 큰 이자율을 보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이자율 상승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음. 자, 그리고 예상된 지점과 이 B는 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C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음, 크지 않은, 그런 차이가 보이네요. 음. 자, 이제 그러면 결론 한번 내보자. 음. 자, 즉, 가는 결국 어떤 이론을 그래프화 시킨 거니, 얘들아? 자, 이것이 결국은 이 재정 정책은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이 통화주의의 자, 그래프였을 것이고, 이 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케인스주의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자율도 상대적으로 크다. 라는 것. 여기는 이자율이 좀 작게 상승했다라는 점. 또 결국 예상된 지점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 또 예상된 지점과 상대적으로 좀 적은 차이를 보인다는 점. 자, 볼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나에 비해서 됐고요. 결국 결론 보세요. 이제 가가 케인스주의였대. 맞아? 틀렸잖아. 음. 자, 그리고 앞 내용을 좀 읽어보시고 맞는 내용이고. 자, 이번 같은 경우가 어떠니? 가를 통화주의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런데 앞 내용 보세요. 자, 가를 가지고 지금 뭐라고 했니? 이자율의 변화가 작다. 이러면 돼? 안 되잖아. 음. 자, 3번. 또 결론 보세요. 나는 통화주의다. 나가 통화주의야? 아니라니까. 음. 자, 4번. 또 나는 가에 비해서 이 국민소득, 답이었죠. 그죠? 국민소득 변화에 따른 화폐 수요 변화가 작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케인스주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음. 다음. 그다음에 5번까지 보세요. 일단 나는 가에 비해서 정책 활용 결과에서 도출된 총 생산값이 예상된 총 생산보다 많이 감소했다. 나에서 예상된 총 생산보다 많이 감소했다라고 해야겠니? 아니잖아. 음, 오히려 적게 감소했다라고 해야겠죠. 케이스주의는 맞고요. 네, 됐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가 3문단까지 보고 나서 지금 나머지 4, 5문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까지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3문단까지 이해가 좀 됐다면 4문단은 좀 쉽게 이제 우리가 쭉쭉 읽을 수 있고요. 자, 여기까지도 막 정말 이해가 너무 어렵다. 모르겠다라고 하면 4문단에서 이제 머릿속은 막 과부하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글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를 하고 있거든요. 음.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문단에서 끝까지 가볼까? 자, 일단 사문단에서는 이제 승수효과, 이제 구축효과라는 말을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개념을 얘기했고요. 이 승수효과라고 하는 건 결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국민소득이랑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소비 투자가 촉진되는 거다. 결국 이것 때문에 경기 부양은 가능해라고 얘기하는 자, 역시나 케인스 입장이겠네요. 자, 재정 지출을 그대로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서 그대로 투자 촉진을 일으키기 때문에 경기 부양이 가능해. 자, 한편 이 승수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 케인스주의가 주장한 바처럼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볼게. 이 한편부터 해가지고 얘들아, 어디까지? 여기까지는 그 3문단 내용 반복이에요. 3문단 내용의 핵심 요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새로운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이제 머릿속에서 또 지진이 막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정부가 이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오히려 적자를 감소하고서, 재정 적자를 감소하고서 국채를 발행할 때가 있대. 자, 그렇게 해서 시중에 돈을 막 빌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 시중에 이자율을 막 오르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투자 수요가 감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네요. 자, 그래서 같은 말 다시 반복하면서 이것이 구축 효과다라는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 통화주의 입장에서는 자, 구축 효과라는 것 때문에 이 승수 효과가 아무리 있어도 결국 다시 감쇄된다. 결과적으로 이 승수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구축 효과 때문에 재정 정책 효과는 미비하다. 자, 그러니 어떠니? 이 3문단에서, 즉, 이 3문단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은 입장의 내용이죠. 다만, 좀 다른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접근해 준 거고요. 자, 34번의 답은 그래서 1번이었습니다. 자, 재정 적자라는 말 좀 전에 나오긴 했어요. 자, 재정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뭐 부채를 얻는다, 뭐 이랬죠. 자, 적자를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는 나타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럼 나머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연결지 답을 써보세요. 자, 확정적인 정책, 긴축적인 정책의 시행 시기가 언제니? 하나는 경기 침체일 것이고, 자, 하나는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이겠네. 음, 이거 어디 1문단에 나왔었지, 그지? 자,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투자 수요에 미치는 영향. 잘 보세요.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자, 투자 수요에 영향을 주니? 음, 자, 이거 나오니? 당연히 나오죠. 어디에? 3문단에. 자, 바로 왼쪽에 나와 있던 말이었습니다. 음. 자,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시작. 투기적인 화폐 수요가 늘어나, 결과적으로 화폐는 시중에 돌지 않는 거라서 투자 수요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자, 4번. 이건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정부의 지출 증가가 얘들아, 국민소득에 영향을 줍니까? 주죠. 음. 자, 두 입장 모두 정부의 지출 증가는 그대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자, 정부와 중앙은행이 각각 활용하는 경기안정정책, 뭐, 1문단에 뭐, 많이 나왔죠. 넘어가시고. 35번입니다. 자, 그럼 이 구축효과, 승수효과, 자, 이거잖아. 그치? 음.
자, 즉 기업은 승수효과는 정부의 재정 지출에 비해서 더 큰 소득의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 맞습니까? 자, 정부가 지출하는 거에 비해서 더 큰 소득의 증가가 나타난다. 바로 왼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 자, 그럼 구축효과는 그 세금을 충당하기 어려운 정부 지출을 위해서 시중에 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나타난다. 맞니? 맞지? 자, 시중에 돈을 빌리는 거니까. 음. 자, 기업과 달리 니은은 결국은 정부 지출이라는 건 효과가 크지 않다. 맞습니까? 맞죠? 음. 자, 니은과 달리 기업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릴 경우에 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 투자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입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음. 자, 그래서 이 기업에서는, 이제 케인스가 얘기했던 이 기업에서는 결국 투자 수요가 그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한 거죠. 음. 자, 문제 다 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지문을 다 봤는데, 얘들아. 자, 이 지문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시 연결해서 선생님이 독서 개념 얘기를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인강을 들으시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야기한 내용, 좀 스스로 공부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좀 기억해서 오셔야 됩니다.